뭐? 나사가 화산 폭발을 막는 법을 알아냈다고? 최근 일본의 후지산이 화산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서 남태평양의 통가 인근 해저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 이 화산이 자주 일어난다는 환태평양의 불의 고리 끝에 이 통가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후지산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조금씩 나오는 게 이번 통가 화산 폭발을 보면서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움직임이 조금씩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과 통가가 난리지만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면 환태평양 조산대에 캘리포니아와 LA가 있죠. 재난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화산도 언제 폭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등이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약 100만 년 전에 옐로우스톤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 3번의 폭발이 있었는데 모두 미국 대륙 절반 정도를 화산재로 덮었고, 또 화산가스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가서 기후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요. 만약 100만 년 전에 터진 것과 똑같은 폭발이 지금 일어난다면 미국은 물론이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산재가 멀리 퍼져나가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로 식량 생산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게임 메트로 2033처럼 지하철과 지하시설에 사람들이 몰려 살고, 또 햇빛 없이 키울 수 있는 버섯 같은 작물로 키워서 먹고 살아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소행성을 방어하는 연구를 하면서 지구 내부의 위협인 화산 폭발로 인한 인류 위기를 막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대규모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약 20개의 화산이 있습니다. 보통 10만 년에 한 번씩 대규모 폭발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 이 중에 한두 개가 폭발하면 엄청난 양의 화산재로 전 세계를 뒤덮어서 이 기후위기가 발생할 텐데, 유엔은 이때 전 세계가 74일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화산은 뜨거운 마그마 압력 때문이니까 그러면 식히면 되겠네? 라고요. 현재 미국 옐로스톤 화산의 마그마의 열 중에 60%는 간헐천이나 아니면 온천으로 열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정도는 마그마 방 안에서 주변 암석들을 녹이면서 열과 압력을 축적하고 있고요. 만약 특정 임계치를 넘긴다면 폭발할 수도 있죠. 나사에서는 여기서 대략 30% 정도의 열을 추가로 방출시킬 수 있다면 옐로스톤 화산의 대폭발은 없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은 수랭 쿨러 방식이에요. 컴퓨터 CPU나 GPU 그리고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의 엔진을 식힐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 마그마방 주위를 물이 순환하면서 마그마방의 열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물을 순환하게 할지가 고민인데, 나사는 마그마방 아래쪽을 통과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면 마그마방 위쪽에서 물을 흐르게 하다가 혹시라도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져서 그 물들이 마그마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과 강력하게 반응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쪽 대신 마그마방 아래쪽을 순환하게 하면 마그마방 자체의 온도를 식히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땅 밑에서 올라오는 지열도 막아줄 수 있어서 마그마가 더 데워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나사 과학자들이 생각해낸 것에서 좀 더 진화된 기술이 영화에서 한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스타트랙 다크니스를 보면 외계행성 니비루에 아직 문명으로 발달하지 못한 외계인들이 있는데, 이 외계인 종족들을 우주연합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들이 엔터프라이즈호를 타고 가서 관찰하는 임무를 받게 되는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니비루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화산을 얼려버리는 기술로 화산 폭발을 중지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니비루족들을 살려내죠. 아무튼 지열이 마그마방으로 가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면 활화산이든 휴화산이든 마그마방이 더 데워지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더 이상 폭발하지 않는 죽은 화산, 즉 사화산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마그마방 아래까지 땅을 파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10km 정도까지는 팔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특정 지역에서만 단순히 약 11km 정도까지 그냥 파본 곳이 끝이어서 위험한 화산지대에서 똑같이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자, 이렇게 어려운 기술인 만큼 연구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한번 시추하고 또 수행 시스템을 연구하는 데에만 약 4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하나의 연구에만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 화산의 마그마방 아래로 물이 흐르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화산이 원래 안 터지는 화산인지 아니면 수랭 쿨러 때문에 안 터지는 건지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다는 것이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계속 논쟁이 있다고 해요.
사실 나사가 소행성 방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운석 충돌에 실질적인 위협도 없고 조그마한 우리 인간이 거대한 운석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 방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구 주변의 작은 천체들 그리고 날아다니고 있는 이 소행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이제는 다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소행성이 지구를 비껴나가도록 만드는 기술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 외에도 일상에서도 무모하고 쓸데없다고 하는 아이디어들도 묵묵히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도하다 보면 빛을 발할 때가 있더라고요. 소행성 방어 기술을 연구하면서 천체와 소행성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듯이 이번 화산 폭발 방어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면 더디게 지금 연구되고 있는 화산 연구도 더 많이 화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화산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생각들도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